긴급 뉴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그럼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봐야 맞다. 그럼 자금이 인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사람과 기업이 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 정도를 장악해버리면 이거 우리나라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우리 국민의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하이브리드 전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중국이 한국 기업 사들이고 있다. 소위 부동산 을사 5족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장, 강남에 아파트 2채, 상가 2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야. 근데 과거 참여연대 강의 땐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고 말했던 게 드러났어. 민낯과 위선 50초안에 설명시켜. 헌법에 다주택을 금지하겠다더니 정작 본인은 강남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하고 있어. 2017년 참여연대 강의 때 그는 집은 공공재다, 실거주자만 소유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헌법에서 금지시키고 싶다 라고 말했거든. 급기야 사회주의 국가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강화하지 라는 식의 주장도 덧붙였어. 근데 정작 지금은 수입료로만 392억을 벌고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채 총 4채를 보유 중이야.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처분하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였어. 이 정부 정책에도 절대 집값 안 떨어지니까 안 팔고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어. 전문가들은 시민운동가 출신 공직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헌법에 뭐가 어떻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이렇게 적혀있어. 아니 이 정도면 조만간 김정은 일대기도 틀어주겠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라가 개판이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우리 인재들을 빼가고 있어. 카이스트 교수를 상대로 4억 연봉과 집을 줄 테니 오라는 대규모 영입 시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어. 50초안에 설명해. 지난해 초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어. 전체 교수 666명 중 무려 22%에 해당하는 규모. 중국은 연간 4억여 원의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어. 정원은 전국의 주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어. 중국이 이러는 건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천인 계획으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는 프로젝트. 실제로 2020년에 카이스트 소속 한 교수가 이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했다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의 기술, 인재 유출 시도에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은 악의적인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지원한 연구자의 연방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고 해외 기관의 보조금 수령 이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 영국과 유럽연합도 중국의 인재 유출을 적극적으로 제한. 여러분 놀랍게도 하버드대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15억 인구 중에서 사회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댓글 부대 운영 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아니고요. 적게는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4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없습니다. 좌파 정권과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끝마다 꺼내는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익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진한 백신 의무 접종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는 그들을 위한 정책뿐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좌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시작으로 건국 이후 70년 가까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체제 붕괴를 목표로 삼습니다. 당신은 그 붕괴를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방관하고 계십니까? 캄보디아 사태, 새롭게 제기된 은행 카르텔 의혹. 캄보디아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한 국내 은행장이 캄보디아 은행 출신이었던 것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그는 범죄단지가 있던 캄보디아 푸놈펜의 상업은행장 출신이었던 것이네요. 과거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A씨는 이후 전북은행이 인수한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의 은행장으로 일을 하다 다시 전북은행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공교롭게도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과 1200억이 넘는 거래액을 기록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사람들은 배후에 우리나라 은행도 엮여있는 게 아니냐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When does a building become a home? 자, 봐봐. 어차피 30억 이상의 서울 아파트들은 이제 완전한 현금 부자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거야. 강남, 상구, 마포, 용산, 한강 벨트 아파트들은 이런 현금 부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규제한다고 이 똘똘한 한 채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많지 않거든. 결국 몇 개의 소수 급매물이 나올 텐데 가격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난 시점 직후의 일이야. 정부는 아마 적절한 시점에 규제를 풀 심산일 거야. 그런데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최악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거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33% 줄어들어. 2027년의 경우 올해보다 70% 이상 급감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값 상승은 막을 수 없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수요와 공급 원리야. 거기다가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어서 유동성 자금은 시장에 넘쳐나. 은행 금리는 점점 떨어질 거고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거든. 그럼 누가 피해 본 줄 알아?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거야. 서울에선 집을 사기가 불가능해지고 전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기존에 집을 사놨던 사람들과의 호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겠지. 여기에서 오는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0,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53.5%는 중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인 1인당 181만 원꼴로 받은 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1,701명으로 총 28억 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괴물 독재가 두려운 이유는 권력의 집중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300석 가운데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193석입니다. 7석만 늘리면 헌법 개정도 탄핵 소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는 탄핵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나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 사람이 쥐게 되면 그렇게 민주주의가 이토록 깨집니다. 그들은 입법권과 행정권 장악에 그치지 않고 사법권까지 손에 넣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권력의 입김이 잘 들어가게 바꾸겠다는 뜻일 겁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케 하는 4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곳입니다. 사법을 정치의 밑에 두겠다는 계산이겠죠. 게다가 그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사법개혁입니다. 그들의 사법개혁은 사법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를 감행하면 법치주의는 망가지고 민주주의도 부서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커넥트다. 근데 그 김현지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가가 핵심이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민족민주혁명당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김일성한테 달러로 강화도에 있는 산에 드보크에 넣어둔 돈을 갖고 와서 김영환이 정치 세력화를 했는데 이들이 떠난 민혁당의 공백을 이용해서 경기 남부위원회 이석기파, 특히 성남입니다. 성남. 그래서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재명은 주사파가 아니라 북록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사파 하는 것은 김영환의 민혁당을 말하거든요. 순진한 학생들을 주사파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이 이석기 주사파는 이미 학생이 아니에요. 이미 북한 공작원과 중국 공작원이 선을 대서 4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선관위를 먼저 점령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검찰을 점령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한때는 군청에 다니는 공무원 수만 해도 500명이 넘었고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주민들 80%가 사라지고 유령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읍내 전체에서 23년도에는 아기가 단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 한낮인데도 마을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